봄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서 그동안 즐기지 못했던 야외 활동이나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또 그리고 이제 겨울에 묵은 때를 벗어내기 위해서 대청소를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 예. 날씨가 추운 탓에 이제 활동량이 줄어들면 척추와 관절의 근력과 유연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갑작스럽게 활동을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예. 그 결과로 척추 질환과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예. 무릎 관절염 초기에는 통증이 가볍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삐끗했다는 것은 염자로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근육과 인대가 부분적으로 파열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염증으로 인해서 붓기와 통증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등산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결합한 걷기 운동인데요. 특히 허리와 하지체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의 척추 관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충분히 근육을 이완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염자에 의해서 근육통이 발생하거나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넘어지게 되고 그 결과로 골절 등의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등산을 하기 전에는 그동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등산에 임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초보 등산객의 경우에는 자신의 체력을 충분히 안배해서 등산을 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 체력을 모두 소비하게 되면 산에서 내려올 때 하체가 자신의 체중이 앞으로 쏠리는 것을 버티지 못해서 발목을 접지르거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겨울 내에 떨어진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척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으로 걷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네. 걷기 운동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요통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소개된 바 있는데요.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보행을 한다면 골반과 척추의 교정 효과도 있는데요. 반대로 잘못된 걸음걸이인 안짱걸음이나 팔자걸음으로 보행을 한다면 다리에 변형을 유발할 수도 있고 척추와 무릎, 발목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바른 자세는 제자리에서 허리 곡선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하고 보행 시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들어 올려서 걸어야 C자의 커브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근과 등 근육에 살짝 긴장을 주어야 코어 근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체중 이동을 발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 앞꿈치로 해야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예. 네. 산이나 등산에서 다쳤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출혈이 생겼다면 충분히 지혈을 하고 출혈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이 두도록 해야 합니다. 네. 또한 통증과 함께 심한 부종이 있다면 이는 골절에 의심되기 때문에 부목을 이용하여 단단히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응급실에 방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나 발목, 손목 등이 이제 다쳐서 부은 경우에는 얼음을 이용하여 얼음을 비닐 주머니에 넣고 수건으로 감싼 뒤에 2, 3일 정도 냉찜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그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 진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등산 후에 갑작스럽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당긴다는 것은 단순히 염자에 의한 근육통이 아니라 허리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키는 계속 바뀝니다. 물론 성장이 끝난 후에 최고 키를 경신하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키는 줄어들게 됩니다. 네. 키가 줄어들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골다공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골다공증은 뼛속에 구멍이 생기고 뼈 조직 사이에 끊어지면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흔히 50대 이상의 폐경기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65세 이상의 남성에게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골다공증이나 골밀도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65세 이상의 여성이거나 7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평소에 음주나 흡연,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 또 가족 중에 골다공증의 병력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거나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골밀도 검사를 해서 뼈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